뉴스 전해드린 모닝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하반기 증시들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자세한 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상반기를 마무리 지었던 유럽 증시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1%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훈풍의 힘을 입으면서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4,399포인트에서 마감을 한 가운데 4,40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둔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유로존의 CPI가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5%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5월의 6.1%에서 둔화한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주간의 흐름 보시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려나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 보시면 70.4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보시면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유가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시장에서는 70달러 선에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된 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했던 지난달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0.5%포인트 축소되면서 2년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어서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했던 이 4월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원유 재고가 2월 이후에 최저치가 됐다는 발표 소식까지도 유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상반기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예, 올 이사분기와 2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54%, S&P 500은 1.23%, 나스닥이 1.45%, 그리고 수용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0.3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S&P 500은 6.5%가 상승해 10월 이후 최고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은 6.6% 상승해 두 지수 모두 4개월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고 다우지수는 4.6%가 급등하면서 11월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2, 4분기 중 S&P 500은 8.3% 상승해 3분기 연속 랠리를 이어가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12.8%가 급등하면서 2분기 연속 올랐으며 다우지수는 3.4%가 상승해 3분기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인 5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전달보다 0.1%가 오르는 데 그쳐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집계된 점이 금요일 시장의 호재로 반영이 됐는데요. 5월 상승률인 3.8%는 전월의 4.3%에 비해 0.5%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이것은 2년 만에 최소폭의 상승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전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819%, 금 가격은 0.67%, 은 가격이 0.8% 상승하는 등 귀금속 가격 전반이 강세를 보인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특징 종목들을 보면 애플이 2.3%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으며 부진한 매출 전망에 나이키의 주가는 6% 이상 급락했으며 크루즈 선박 운영사인 카니발은 증권사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한 데 따라 9.7%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잇따라 강세를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서 로 랜딩, 즉 무착륙 시나리오가 다시 부상하면서 지난 금요일 시장의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경고가 작년부터 1년 이상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쯤 경기 침체가 나타나야 하지만 최근 지표에서는 그러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2분기에도 확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은 미국 경제가 2분기에도 1에서 2%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인데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훌륭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및 이에 따른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변수라며 경제지표 호조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만큼 경착륙 또는 침체 위험도 증가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놓자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새로운 규제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선적하는 심자외선 즉 DUV 노광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안보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수출 규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최근 몇 달간 양국이 협상을 했지만 네덜란드 측이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해 관련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협박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애플 신용카드를 비롯한 여러 협력 사업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소비자 금융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애플의 선구매 후 지불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축 계좌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애플과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지만 애플과의 협력 사업을 아멕스에 넘긴다면 소비자 금융 대출 부분에서 사실상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라면서 골드만삭스가 제너럴 모터스의 신용카드 파트너십도 아멕스를 비롯한 다른 카드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의 신용카드 협력 사업 등을 아멕스에 넘기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거나 임박한 상태가 아니며 애플의 금융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애플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애플도 골드만삭스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0.17%가 하락한 $322.54, 54센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2%가 상승한 $17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6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47.3이며 이어 상무부의 5월 건설 지출 그리고 IHS 마켓의 6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고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전일장 금요일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상반기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 지수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고 또 여기에 이어서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까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56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섹터별로 더 자세하게 보면서 어떠한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형주 중에서는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98%로 1%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기아도 2.91%로 3% 가까이 되는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는 2.91% 오른 88,5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현대모비스가 2.88% 오른 23만 2,500원을 기록한 가운데 명신산업이 3.07%, SL도 1.24%, 현대위아도 3.4%로 대체적으로 상승불을 켠 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같은 이유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띨 것이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분기에도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 1위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실적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신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올해 2분기 매출이 4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도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는 16%가량 증가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4% 급증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수출이 100만 대에 육박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재료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세가 부품주들까지도 확산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우선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금융주들뿐만 아니라 은행주들, 제주은행이나 이런 관련 종목들도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도 은행주를 향한 훈풍이 불어들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키움증권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실행됐던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대비 자본 비율 하락폭이 작았다는 점을 짚어줬는데요. 이는 금리 하락 시에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킬 것이고 환경을 조성시키면서 은행주들을 향한 좋은 환경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줬고요. 따라서 은행주들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튬주들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튬주들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는 종목도 있었고요. 5% 넘게 에코프로가 오른 가운데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불을 켜낸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튬주들이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IRA 핵심 광물 인정국 확대 요구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들 그리고 조선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기자재 살펴보시면 하이로코리아가 6.25%를 기록한 가운데 태광도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주들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반기 컨테이너선 수주 기대감이 작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선봉량 기준 전 세계 1등 선사인 MSC가 LNG DF 컨테이너선을 발주한다고 보도가 됐다며 선박 최소 6척을 발주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조선소와 협상 중이라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선주들을 향한 환경 자체도 함께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그리고 조선기자재주들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변동성은 상당히 있었는데요. 장 초반과 장 중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다시 상승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0.75% 상승한 86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떤 섹터가 이끌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강하게 갔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에코프로도 5.6% 급등을 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LNF가 2.1% 오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3.32% 오른 24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전력설비 그리고 건설기계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도 테마로 묶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력설비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PNC테크도 18%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LS 일렉트릭도 4.48% 오른 79,3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전기 관련 종목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에서의 호재 소식이 작용이 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이 산업용 변압기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요. 따라서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산업용 변압기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국내 전력기기 업계에 호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력 설비주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건설기계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코드네이처가 29.95%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DY파워가 7.38% 오른 가운데 HD 현대건설기계도 4%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4.25% 오른 85,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HD 현대인프라코어도 4.82% 오른 11,96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벨기에 총리가 EU 정상회담의 첫날인 이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벨기에가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90%가 벨기에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자금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산시켰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동차 부품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모트렉스도 1%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아진산업도 8.22% 강세를 기록하면서 6,5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봤다시피 현대차와 기아,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을 향한 호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탄력을 받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봤고요. 이렇게 국내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